제11장 노인과 인권입니다. 노인인권 분야부터는 이제 교재와 동영상으로 함께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내용 가운데서 교재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나 먼저 교재를 중심으로 내용을 나누고 부수적으로 동영상을 보완적인 교재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11장 노인과 인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인권 이해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장 노인과 인권은 먼저 역사적 개요, 노인의 정의, 노인인권 국제적 동향, 한국의 상황, 그리고 사례와 토론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산업화와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어학 및 기술의 발전은 기대 수명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구나 노인이 되고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노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력이 없고 생산에 이바지할 수 없는 잉여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점차 사회의 의존적인 부양 인구로 간주되어 왔으며 빈곤, 질병, 역할 상실 및 소외, 고독이라는 사고가 대표적인 노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시와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은 쉽게 소외, 배제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폭력 및 인권 침해를 겪게 된 것입니다. 고령화가 국제사회에서 의제가 된 것은 35년 정도로 길지 않고 다른 분야에 비교하자면 노인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국제협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 개요입니다. 양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노인 인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은 또한 현저히 낮았습니다. 80년 전 1936년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42.6세로 2018년 기대 수명 83.4세에 비교하면 그 격차가 실감납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직후 1948년 노인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제안을 근원으로 맨 먼저 노인 권리에 대해 언급한 역사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 권리 선언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원조받을 권리, 의식주, 노동에 대한 기본 권리로부터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보살핌을 대한 권리, 여가의 권리로부터 안전, 안심에 대한 권리, 존중받을 권리 등 10가지의 권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유엔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당시에 노인의 인권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고 다른 분야의 인권에 비하면 노인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미했던 것입니다. 이후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집단의 권리에 대해서는 규약을 성립하는 것과 대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투표권을 가진 노인 인구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점차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정치 세력화된 노인단체들의 노인인권이라기보다는 노인권익에 가까운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권익 운동을 주로로 이루는 것은 다양해지는 노인 문제를 찾아 그것을 정당 정치 세력들과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단체 구성이나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인 인구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고령사회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에 따라 유엔에서도
처음에는 1982년 제1차 세계 고령총회에서 비엔나 국제 고령 행동 계획을 채택하여 정부 정책에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노인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유엔 회원국이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인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잠재적 개발 능력과 의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관련한 7개 하위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할 정책 방향은 62가지로 권고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노인 운동은 인권 측면이기보다는 애국운동,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간편단체로 출발하였고 1970년 중반까지 청소년 선도활동, 경로진사상, 선영운동, 노인 여가시설 합충 등을 요구하는 활동에 거쳤습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노후 생활 안전을 위하여 필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정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인복지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 선언적이고 임의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노인복지에 관한 단일법 제정이라는 측면과 노인의 복지 정진에 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단체에 있음을 명시한 점을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1990년 이후 지역과 경제적 수준을 막론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91년 노인인권 측면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 5개 영역에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령화 총회 제1차 회의가 선진국의 고령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2차 회의는 개발도상국 정책 개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001년 유럽 유엔 인권 헌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생명권, 안전권 등 EU 시민의 기본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헌장은 25조 노인의 권리에서 존엄성 있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차 세계 고령화 총회에서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 MIP-AA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노인 인권에 대한 원론적이고 포괄적이고 선언은 없었으나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실현, 노인의 경제, 사회, 문화, 시민, 정치적 권리 향유, 노인 차별과 폭력 방지를 내세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연령차별, 노인 유기, 학대 폭력 방지 대책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대책으로 회원이 이를 시행하도록 건의했고 유엔이 각국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 실천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마드리드 국제 고령 행동 계획은 저개발국 고령화 의제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의 고령화 의제에 기초한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과 다른 점이라는 점을 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유엔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2009년 제64차 유엔 총회에서 사무총장이 노인 인권의 더욱 확실한 보장을 위해 별도 노인 인권 협약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2010년 제65차 유엔 총회에서 노인 인권과 관련한 기존의 국제인권 체계의 허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규범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유엔 고령화 공개 실무단을 구성 결의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의 노인 인권 보장 실태 보고를 결의했고 유엔 고령화 공개 실무 그룹은 2011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매년 1월 개최해 왔습니다. 회원국들은
국제 차원에서 기존 국제인권 관련 협약을 적용하여 노인인권 보장이 미흡하고 각국 국내 법령에 따른 노인인권 보호 역시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동안 취약 인구 집단 중 아동은 1989년, 여성은 1979년, 장애인은 2006년에 대한 유엔 인권 협약이 이미 채택되었는데 노인에 관한 인권 협약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규약 제정을 위한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노인 인권을 위한 별도의 국제적 조약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노인의 개념인데요. 노인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대체로 60에서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사회의 경제 발전 정도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그 구체적 나이는 다릅니다. 노인의 나이를 몇 세 이상으로 하느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취업 문제, 의료 비용, 부양 비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노인 개개인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기능도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올드 펄슨을 선택하여 유엔 결의안에서 채택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어들이 있으나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올드 펄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유엔이나 OECD 등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누는 것인데 총 인구의 65세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로서 65세 인구가 7%에서 14% 미만일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14%에서 20% 미만일 경우에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고령사회. 정의하자면 노인을 나이로 나누는 것은 현재적으로 불가피한 기준이지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지난 2009년 작성한 세계인권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도에는 6개국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인구도 34만 3천에서 2050년에는 320만 명으로 약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고 호모 핸드레드 시대가 오는 현재는 노인인권에 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265페이지에 나오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용은 나중에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면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와 노인인권의 중요성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개인으로서는 삶이 연장되기 때문에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정치, 사회적 참여, 경제 안정, 사회 안정, 건강, 보건 의료 문제 등 해결 과제도 함께 증가하지만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노인 문제에 대응에 관한 사회적 한계와 공백을 드러내고 이런 공백으로 인해서 노인의 비참한 생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나아가는 것은 점점 더 시급해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노인 인권을 위한 화두는 지난 10년간 학계, NGO, 정부, 지역적 및 국제적 기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별도 협약은 존재하는데 노인을 위한 협약은 존재하지 않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노인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의 주요 권리입니다. 노인도 비노인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는 기본권을
기본적인 인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노인 인권이란 노인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노인 인권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집중하여야 할 권리, 인권의 주요 권리에 대하여는 노인 권리에 관한 협약 성안에서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특수성과 노인의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노인의 특수성으로 연령차별, 그리고 이종차별, 성과 인종차별에서 보장받아야 될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입니다. 제도 및 사회 참여, 소외 제한적 자립생활을 보장받아야 될 것은 사생활 자유권 및 자립생활 보장, 사회권 보장입니다. 그리고 건강, 일자리 등 상실 시 회복 가능성이 맞는 노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건강권, 근로권 보장,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죽음과 가까운 삶의 연수성이 악화되는 노인 특수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생존권 보장, 환경권 보장입니다. 장기 돌봄 주요 대상인 노인 특수성이 사회 보장권 보장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노인의 특수성과 권리로 명기됩니다. 세 번째, 노인 인권 국제 동향입니다. 먼저 국제인권 규범입니다. 국제인권 조약에서는 노인과 인권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한정된 권리에 국한되며 모든 조항이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제인권 기준을 노인에게 적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시기에 제정된 기준은 여러 국제 조약에 광범위하게 펼쳐 있고 다뤄야 할 권리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협약 본문에는 노인 또는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지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표 11-1에서 구체적인 국제인권 조항이 있습니다.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장은 국제인권 규범 중 노인 권리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 나타나는 문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노인권리 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발표된 해와 같은 해 1948년 유엔은 노인권리 선언을 발표하였고 노인권리 선언은 가장 먼저 노인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여 노인인권을 논의할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선언입니다. 노인권리 선언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10가지 권리를 제시하였는데 원조받을 권리, 거주의 권리, 식사에 대한 권리, 의복에 대한 권리, 신체적 건강을 돌볼 권리, 정신적 건강을 돌볼 권리, 여가에 대한 권리, 노동의 권리, 안정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를 제시하였으나 선언적인 측면을 거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1982년 비엔나 국제고령화 행동계획에서는 1982년 7월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고령화 총회에서 고령화 관련 비엔나 행동계획이 채택되고 같은 해 유엔 총회에서 인준이 되었는데 이를 흔히 비엔나 국제계획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고령화, 노인 문제에 관련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지침을 위한 최소의 국제적인 도구이며 최초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잠재적 개발 능력과 어전 필요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과 영양, 노인 소비자 보호, 주거와 환경, 사회복지, 소득 보장과 고용, 교육 등 7개 하위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할 정책 62가지를 권고된 것입니다. 이후 유엔은 비엔나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한 이후
노인의 인권 정진을 위해 많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은 원론적으로 유엔 인권 선언에 명시된 기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노인에게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나 노인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입니다. 1991년 유엔의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 5개 제 영역에 정부가 고려해야 될 18개의 원칙을 제시한 노인에 대한 유엔 원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건강과 영양, 노인 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노인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 및 노인의 잠재적 개발 능력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노인 인권은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에 사는 노인은 유엔 원칙 서문 1982년 비엔나 행동계획 유엔의 국제 규약의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 키워드는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이라고 하는 5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71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이 2002년도에 있었는데요.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고령화 총회가 개최되고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 MIPAA를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은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에 계속해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획은 서문 행동을 위한 권고, 이행 및 후속 조치, 세계의 장 1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동공고 부문에는 노인과 발전, 노인까지의 건강과 안녕 정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보호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아래 18개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여 분야별 목표와 행동 지침을 권고하고 그 이행과 후속 조치를 권고한 것입니다.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은 사회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일자리 보장과 사회 참여, 의료 서비스 접근, 세대 간 연대성, 생활 환경의 지원에 관한 법제 정비,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신설 등 다양한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 발표 이후 유엔은 각 유엔국이 회원국이 연령차별, 노인 유기, 학대, 폭력 방지 대책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각국의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에 대한 2차 재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이 고령화 대비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는 부족한 인력과 재정 상태 때문에 정책 설정과 이행 사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제2차 세계 고령화 총회 후속 보고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2차 세계 고령화 총회 후속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노인의 현재 인권 사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빈곤 및 부적절한 생활 조건, 나이와 관련된 차별, 폭력과 학대, 특별한 조치, 장치 및 서비스의 부족이 주요 사안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노인 인권 보장 장치의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하였고 이 다양한 사안을 중심으로 사무총장이 더욱 강조한 바 빈곤과 부적절한 생활 조건을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홈리스 상태, 영양 부족, 돌봄이 없는 만성질환,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 교류, 감당하기 어려운 의약품과 치료, 소득 불안 등 노인 인권 문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인구, 교외 거주자와 빈민 지역 간의 격차를 포함하여 노인층의 생활 수준이 다른 인구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보고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 인권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노인층의 권리 향유에 있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 사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법과 정책, 차별, 폭력과 학대, 재정적 착취, 건강, 장기 돌봄 및 가정 돌봄, 사회보장과 사회적 보호, 노동, 성인 및 지속 교육, 정치 결정,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생활에서의 참여, 사법과 재판상의 법적 규제로의 접근 등 특수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국가적 대응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2012년 유엔 인권 최고대표부 보고서입니다. 유엔의 인권 사항에 대한 유엔 인권 최고 보고서에서 연령차별, 법적 능력과 법 앞에서 동등하게 인정, 장기 요양, 폭력과 학대, 노인기의 생산적 자원, 일, 음식, 주택 등으로의 접근,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건강권, 저렴한 주거, 고령과 장애, 투옥종의 노인과 사법적 정의에 대한 접근에 대한 에서 주목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노인이 당면한 인권 문제에 관련한 실태 보고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개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준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고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에서 제도적 마련이 더 지체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내용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273페이지에 그 외 국제 보고서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유엔 사회권 규약, 그리고 기타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국제적 협약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인권이 국제적인 조약으로 제정되면서 국제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가 존재하게 되며 그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조약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인권 관련 핵심 현장 기구와 세계 주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논의하여 노인 인권 규약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차이와 동서진영 간의 충돌 등으로 여전히 국제적인 노인 인권 협약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이유로는 규약을 설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각국의 미묘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동영상에서 그 내용들을 녹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의 인구 현황들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적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고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인권 실태로서 의식적 분야, 소득 분야에서 문제가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노인의 의식주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가정을 하실 때 좀 더 참조하시고 보완하실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주 분야와 소득 분야, 그리고 건강돌봄, 그리고 건강돌봄 분야, 고용 노동 분야, 그리고 사회참여 분야, 존엄성 안전 분야로 나누어서 있고, 그리고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나 아셈 노인 인권 정책 센터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서는 노인 인권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노인 인권 정책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이 교재에 나옵니다. 교재를 통해서 부족한 내용들을 다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은 그렇습니다.
죽은 것인가 죽인 것인가 간병살인이라는 내용에서 SBS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관련 기사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지 의미 없거나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내용들은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셔도 되고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으로 진행했다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성찰하고 학습하는 내용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론의 내용은 노인 돌봄의 가족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가, 노인 돌봄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노인 돌봄에 누구와 책임져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4가지 내용인데요. 노인 돌봄에서 가족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저는 노인 돌봄은 가족에게 공적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병을 하는 가족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생계, 간병 병행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가족 내 고령자 빈곤과 자녀와 손자녀 빈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일가족 전체가 파산 직전에 이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곤이 세대로 이어지면서 심화되고 악순환하여 노인 인구 문제가 모두에게 연결되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 돌봄 구조적 문제인데요. 이것은 한국에서는 효라는 이름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대부분 가족, 특히 여성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대가 없는 돌봄 노동으로 성차별적 규범과 여성의 사회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돌봄은 누구의 책임인가? 노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사회적 돌봄, 장기 요양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가 노인의 사회 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저렴하고 적절하고 그리고 통합적인 양질의 총체적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 다양한 선택안에 대한 접근성 및 선택 결정 보장, 공공부조 보장,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모니터링 및 기존 이행에 필요한 것이며 이전에 국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인인권 협약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노인과 인권에 대한 내용들은 교재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영상을 학습하면 더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인과 인권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은 교재와 동영상을 신청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